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에 엄격한 균형을 더하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며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향방을 가를 중대 발언이 나온 지금 이 연설에 담긴 의미와 앞으로의 전국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주실 분입니다. 추균형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형입니다. 평론가님, 혼용무도, 재정 폐륜, 기업 단두대법.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단어들이 총동원된 연설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은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번 연설이 지금 이 시점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지, 역사적 맥락과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출범 100일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시기 야당의 평가는 늘 날카로웠지만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은 그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 현 정국을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극한대치 국면으로 규정하고 향후 야당의 투쟁 노선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다수의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이제는 원내 협상뿐만 아니라 여론전을 통해 정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셈입니다. 즉, 이 연설은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펼쳐질 강대강, 전국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국이 강대강으로 흐를 것이라는 예고편인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 사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다른 관련 집단들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내 각 주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째,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연설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부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을 탄압하고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파탄내며 굴욕적 대북 정책으로 안보를 해체하는 등 총체적 국정 실패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특검을 정치 보복으로 예산안을 미래세대 약탈로 규정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이 자신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이유는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명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등은 시대적 과제이며 야당의 반발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 저항이자 발목잡기라고 비판합니다. 특검 역시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며 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련 집단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경영권 침해와 투자 위축을 불러올 독소 조항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역시 방송법 개정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과 방송 정상화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같은 사안을 두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각자의 주장만 듣다 보면 시청자들께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이나 팩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내 몇 가지 핵심 쟁점을 객관적인 수치와 사실을 기반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728조 원으로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6%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며 유럽연합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 약 90%에 비하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팩트는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과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비율이 낮다는 것 둘 다입니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이 빚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실체입니다. 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권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산업 현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합니다. 중요한 팩트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 범위와 조건은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보다 우리 산업 현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특검의 중립성 문제입니다. 야당은 야당 탄압용이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합니다. 헌법상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국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이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나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을 냉정하게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보니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는군요. 그렇다면 이 팽팽한 대치 전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해 주시죠. 이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파국적 대결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죠. 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야당은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나 장외 투쟁 같은 극단적 수단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 경우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민생 법안 처리는 실종되며 정치 혐오만 극에 달하게 될 겁니다. 최근 합의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2, 선택적 협치 시나리오입니다. 여야가 모든 사안에서 타협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여론에 민감한 일부 민생 현안이나 예산안 등에서 부분적인 타협을 이루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여당이 야당이 제안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나 재정개혁 특위 구성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정부의 핵심 공약 예산을 일부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줄 수 있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나리오 3, 제3의 변수 등장 시나리오입니다. 급격한 경제 위기나 중대한 외교안보 이슈 등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양당 내부에서 현재의 강경 노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지도부가 노선을 수정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국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국적 대결로 가면서도 선택적 협치를 간헐적으로 시도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결국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복원 여부가 관건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내 이럴 때일수록 거대 담론이나 정치적 구호 너머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쟁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과연 누구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권력 획득과 유지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여야가 주장하는 개혁과 심판이라는 구호가 과연 나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질문하고 감시할 때 비로소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쟁의 최종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오늘 대담의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는 야당의 절규와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여당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은 이재명 정부 100일의 국정 운영에 대한 혹독한 성적표이자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전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어렵게 합의한 여야정 민생협의체가 극한 대결을 멈추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로운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균형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큰 후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